안녕하세요. 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궁금하네. 다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 8월 강의 개강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예약했다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한 주 미뤘어요. 7, 8월 강의 계획서를 쭉 보면은, 이게 엄청 많이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제 독해력 상승 모고반. 그러니까 오늘 7, 8월 강의 개강하면서 하반기 강의 계획서를 쭉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강의는 7, 8월부터 시험을 최대한대로 잘 보고 실력을 확실히 실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이제 뭐 다른 강의, 국가고시 강의도 오래 했지만 단기 기간에 실력을 확실히 올리는 이제 그걸로 조금 이름이 나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고 그래야죠, 그죠? 단기간에 내 실력이 오르는 걸 느끼면서 해야지 했는데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모의고사를 뒤로 가면서 하는데 뒤로 갈수록 모의고사의 범위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없어진다라는 거는 꼭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른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오게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은 범위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는데 막연해 하고 실제로 한 2달 지나 보면은 범위 없이 모의고사를 본 사람들은 공부가 많이 되지 않는 경우는 헛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월달에 처음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선생님을 최소한 어떻게 하면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듣는 선생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실력을 어떻게 올릴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커리를 짜고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뭔가 아는 게 늘어난다. 그걸 분명히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 확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범위 없이 시험을 막 보는 거예요. 지금은 범위가 없어버리면은 공부할 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막연하다, 이렇게 해서 언제 될까? 그러니까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국가고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범위를 정해서 내 기본 실력을 닦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독해 수업 자료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다른 자료를 계속 본다? 그러면은 시간이 몇 배로 더 걸려요. 기출문제의 독해 양이 이미 어마어마하고 그거를 확실해서 내가 그 정도면 풀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와 유사한 내가 보지 않는 문제도 눈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한 작품을 보고 또 그만한 단어를 다 외우고 문장 구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쌓으면서 나중에 실력이 올라오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작전이에요. 작전을 말하자면은 그래서 7, 8월 달에는 이제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월요일보다는 좀 문제 양이 많아져요. 거의 이제 40점에 가깝죠, 그죠? 그런데 9월 달 되면은 A형, B형, 11월 달은 아예 AB형을 한꺼번에 보고 이제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 그런데 전번에 3, 4, 5월 달에 봤는데 또다시 안 보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다시 봤을 때 확실히 내 것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범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교과서와 유사한 어휘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서와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고사성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문장도 중고급은 교과서가 아니지만 초중급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문장 구조 파악이라든가 단어 짜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자 짜임 그런 게 다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과서를 한 서너 권은 꼼꼼히 봐야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여기서 다 훑을 수 있도록 일단 해놨고 그 다음에 기출을 우리가 3, 4, 5, 6월 달에 2019부터 2025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2025, 2024 요 부분은 누락된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최근 경향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고 한두 번 봐서 내가 훤하진 않아요. 시험은 항상 내가 훤해서 점수를 답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그게 내가 득점이 되는 거지. 알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하자면 내가 본 거를 확실히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최근 경향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은 이제 주요 작품을, 기본 작품을 추가로 조금 했는데, 추가 내용이 많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본시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노노명자가 항상 나오니까 노노명자가 어떤 편명 위주로 많이 나오는지를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짰다가 다시 수정한 게 노노명자가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앞에 깔았어요.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헌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정, 헌문. 그래서 예, 이번에 위정을, 범위를 넣었죠. 그죠? 예. 위정, 헌문 뒤에 나오는 거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넣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집회까지 자료가 다 나가서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작품들 강독을 하고, 모의고사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스터디에서 하는데, 스터디에서는 이제 본문 위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대로 집주를 많이 보는 게 좋은데, 일단 스터디에서는 노노명자를 많은 양을 훑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잠시 후에 노노명자 통계 낸 걸 있을 텐데, 빈출이 많이 된 편명은 집주까지 좀 버두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노노는 일단 다시 한번 여기 다 돌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어서 8, 9월 달에는 맹자 이어서 계속 스터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맹자는 다 8, 9월까지 해도 스터디에서 완벽하게 다 하기는 이게 다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스터디에서 노노맹자를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본시 강의를 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요 내용은 다음 주에 모의고사 범위에 그대로 범위돼요. 스터디 한 것도 이제 범위에 포함시킬 거예요. 스터디 한 것도. 그 스터디에 보면은 이제 한자를 해설하는 거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격자는, 예, 때로는 뭐, 이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때로는 바르게 잡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다시 집주를 보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그러니까 요 범위하고, 2주 범위, 이 범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요 내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은 반복되는 건 또 반복되고, 새로 추가되는 건 추가되고, 반복되는 건 또 내가 다시 좀, 또, 이 3, 4, 5월 달에 좀 생소했다 그러면은 7, 8월에 보면은 조금 더 익숙하고, 단어도 뭐 한두 번 봐서 제게 되나요? 아주 10번 이상은 봐야 내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는 건 익숙해지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건 또 새롭게 들어가고, 그렇게, 예,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7, 8월이 되고, 9월 달에도 또, 예, 9월 달에는 이제 7, 8월을 했던 범위보다 조금 많아져요. 뭐 기출문제도 뭐 2개 유형을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작품은 또 다른 작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맹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노노 맹자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을 또 보고, 요렇게 해서 더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아예 범위 없이 A형, B형을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11월 달, 그 11월 한 15일쯤 시험 보죠. 그죠? 그래서 11월 15일 전에 한 4번 정도 실전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가급적으로 시험지를,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거를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고,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왜냐면 동일한 답지라도 답은 똑같이 있어도 답지에 따라서 보온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피드백하고 첨삭하면서 그거를, 예, 조금 다 잡아가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끝나면은 2차가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차도 동일하게 제가 다, 예, 개설을 그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 강의 새로 안 들어도 2차 강의에서 다 그거를 포괄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강의 계획은 여기, 예, 이렇게 해서 대충 이해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7, 8을 특강이 하나 계획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특강은 거의 이제 이 무료 강의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기출 단어 특강, 최근 7개년 기출 단어 특강. 그래서 단어만 쫙 모아서 단어장을 가지고 들고 암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어만, 작품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모아서,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노맹자의 최근 경향 특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섞어서 특강을 한번 하는데, 요거는 한 1시간 반 정도 잡아서 자료 나누고, 그 다음에 최근 단어의 특징, 작품의 특징, 뭐, 이런 거 설명하고, 그렇게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단어장 뭐, 새로 만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단어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단어장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22일 날, 예, 2시 반부터 4시까지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이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모의고사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본 시간에는 모의고사 해설부터 할 거예요. 모의고사 좀 양이 많잖아요. 그죠? 예, 해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이 있죠. 그죠? 새로 들어간 작품.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작품은 모의고사 범위에 예, 어부사는 포함이 됐는데, 에어잠병스는 그 전에 우리가 기출에도 했고, 그래서 포함이 안 됐는데, 따로 작품에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노노 위정편 오늘 자료 나갔죠. 그죠? 예,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준비할 때도 제가 강의 자료를 꾸미는데도 이게 양이 예, 엄청 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그 기출 유형 활용 문제가 많아요. 기출이 최소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최소한 기출은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반영이 됐죠, 그죠? 교과서가 한 주에 한 권씩 예,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논어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오늘 논어 위정편인데 논어 위정편에서 기출된 거 활용해서 응용해서 변형해서 문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그동안 논어 위정편에서 기출됐던 거 따로 모아놨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고 봐요. 아, 논어 위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과거에. 그런 것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의고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출 유형이 이런 게 나왔었죠, 그죠? 고사성어는 속뜻, 또 잠깐 요거를 자, 고사성을 보면 항상 소뜻과 예, 유래, 뭐, 그 뜻,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림 등으로 구성할 것. 조사 및 방법 과정은 이렇고, 활동지 1 모둠, 2 모둠. 예. 이게 어떻게. 잠깐. 자료가 좀. 자, 일모둠에서 유래 요 성어는 뭐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예. 성어 2개를 이제 그림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왕이 오왕을 공격했다. 자, 월나라와 오나라는 우리가 예, 관련되는 성어가 많아요. 월과 오.
예를 들어 우선은 이제 5월 동주가 있죠, 그죠? 5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와신 상담이 있죠. 담자가 이게 간체자인 것 같네. 와신 상담. 이렇게 되었을 거야. 와신 상담. 지금 오나라가 월나라를 칠 때도 있고, 월나라가 오나라를 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예. 이거는 이제, 월나라 9천이, 월나라 임금이, 예, 9천이었죠. 그죠? 9천. 오나라는 부차. 오나라 월나가 연수인데 원수지만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월나라 9천이 오나라에게 졌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오나라에서 엄청 창피를 당했어요. 굴욕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나라의 간신에 의해서 풀려났어요. 간신이 오나라 부차의 말을 듣지 않고 뇌물을 받고 풀어주라 그래갖고 9천이 굴욕을 당하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면서 이제 일을 간 거예요. 일을 간다. 일을 갈다. 그죠? 우리 속된 말로 일을 갈다 그러죠. 그 일을 간 게 뭐냐? 요렇게 일을 간 거예요. 내가 그 모욕을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뗄감이죠. 그죠? 뗄나무. 나무. 뗄나무에 눕고 그 다음에 예, 간이 가장 쓰죠, 그죠? 예, 쓴맛이죠, 그죠? 간을 먹으면서 일부러 내가 굴욕을 당했던 그 고통을 기억을 하면서 복수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키우기 위해서 와신 상담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보면은 이제 서시라는 미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법녀라는 또 책사도 나오고 그래요. 법녀. 그 다음에 문종이라는 책사도 나오고. 예, 뭐냐면은 이제 얘가 법녀가 미인계 작전을 건의를 해요. 자, 서시라는 미인을 전국의 미인 중에서 서시라는 미인을 골라갖고 혼례를 시켜서 얘한테 보내라. 그리고 얘를 꼬셔라. 교란을 시켜라. 그래갖고 서시를 예 훈련을 시켜갖고 얘한테 보내니까 부차가 얘한테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국력을 소모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얘는 계속 와신 상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공격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종이라는 사람하고 법녀가 예 9천을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이 9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모르는 임금이에요.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법녀는 이 사람이 이미 그런 사람임을 알고 도와줘서 오나라를 치고 작전에 성공하고는 법녀는 9천을 떠나요. 너는 인간이 원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있어봤자 좋은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법녀가 떠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자, 그런데 문종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종한테 얘가 너 떠나라. 거기 있다가 팽당한다. 팽당하는 게 뭐냐면은 토사구팽이에요. 토사구팽 나간다. 근데 얘가 안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게 바로 토사구팽인데 요거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토사구팽이라는 토사구팽이라는 성어가 여기 또 나왔죠. 그죠? 토사구팽이라는 성어. 와신상담, 5월 동주. 자, 그런데 이제 법녀가 제 이야기에 보면은 법녀가 서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법녀와 서시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법녀와 서씨의 사랑 이야기.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월왕이 오왕을 공격을 했다. 근데 오왕은 사죄하고 항복을 알렸다. 오왕이 사죄하고 항복을 알렸다. 월왕은 그것을 허용하고자 했다. 항복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법녀와 대부종은, 이 종은 문종을 말해요. 종자가 요 종자였네요. 요 종이 아니고 이 종이었네요. 문종, 대부종, 종을 말하는 거예요. 법녀와 대부, 문종이 말했다. 불가, 안 된다. 오왕이 사죄하고 항복을 고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옛날 하늘이 하늘이 월나라를 가지고서 오나라에게 주었을 때 오나라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항복했는데 오나라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수를 했다. 그 말이겠죠. 그죠? 오늘 되돌아서 받아들이는데 지금 하늘이 부차를 반자는 여기서 반자는 뭐냐면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반자가 여러 가지 되돌아가다른 반이 있고 여기는 되돌려 주다인데 되돌려서 벌을 주다라는 의미로 봐야 문맥이 통해요. 여기서는 되돌려서 하늘이 오왕 부차를 되돌려서 벌한다는 거예요. 되돌려서 벌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재앙이고 오나라를 가지고서 월나라에게 주는 거다. 여자는 줄여자. 재배수지죠. 두 번째라고 그것을 받으면 되고 불가허야 허용하면 안 된다. 복수하는 거를 항복하는 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 태제활은 대부종에게 글을 보내서 말하기를 태제활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종에게 종은 문종이라 그러죠. 그죠? 문종에게 글을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교활한 토끼가 다하면 그러니까 다하면이라는 거는 이 토끼는 토끼의 임무는 뭐냐면은 사냥개는 토끼를 잡는 거예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버리면은 교활한 토끼가 잡히면이죠. 그죠? 다 한다라는 거는. 교활한 토끼가 다 잡히면 양견은 삶는다. 삶아 먹힌다. 문맥으로 보면 삶아 먹힌다라고 봐야죠. 그죠? 양견은 사냥개를 말하는 거요. 적국이 멸망하면 모신은 책사예요. 책사도 망한다. 책사가 여기 누구예요? 문종하고 법녀죠. 그죠? 적국이 멸망하고 그러고 나면은 책사노도 망한다. 대부 문종이 하불석 오이 환월화. 문종이 어찌하여서 오나라를 석자의 의미가 여기도 석자의 의미도 풀다라고 아니고 걱정하다. 석자를 내버리다. 오나라를 내버리지 않고 문종이 어찌하여 오나라를 내버리지 않고 월나라를 걱정하느냐. 오나라를 버리지 않고 월나라를 걱정하느냐. 문종은 편지를 바꿔서 그것을 읽고는 깊이 한숨 쉬며 탄식해서 말하기를 살지 그를 죽이겠다. 월나라와 오는 운명이 같은 운명이다. 뭐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핵심은 이제 토끼가 다 잡히면은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 적이 오나라가 망하면은 너는 책사도 망한다. 왜 오나라를 풀어주지 않고, 이 풀어주다는 말이 조금 여기 좀 애매한데, 풀어주지 않고 월나라를 걱정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토사구팽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관련 선거는 조진궁장, 새가 다 잡히면은 화살은 숨긴다. 화살이 원래 새를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새가 잡아버리면은 화살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화살은 어디에다 감차서 그냥 창고 안에 넣어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선거는 형설지경이죠. 그죠?
차윤의 집이 가난해서 불능매유 기름을 살 수가 없었다. 이 하야 낭형이 줘서 하야 여름밤 여름밤에 낭형 낭은 주머니고 형은 반딧불이죠, 그죠? 그러면 낭형 그러니까 한문은 그냥 문맥에 따라서 명사를 그냥 동사로 해석하고 동사 또 형용사를 동사로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해 버리면은 그게 거의 맞아떨어져요. 문맥을 잘 파악만 한다면. 주머니와 반딧불이에요. 주머니와 반딧불은 그러면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아서 그를 비춘다는 거겠죠. 그죠? 여름밤에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음으로써 그리고 그를 비춘다. 송강은 하냐 추운 밤에 영설이 그러면은 눈을 비춤으로써 이자는 앞에 걸 받아서 글을 읽는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두 사람은 비록 곤핍지경 공고하고 어려운 경에 처했으나 그러나 연이나 능 변통이 구학 변통하여서 학문을 구할 수 있었다. 직역하게 되면은 궁핍한 환경에 있었지만 학문을 구하는데 변통할 수 있었다. 변통하여서 변통함으로써 학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졸은 마침내 끝내 이제 입사 재능을 가지고서 벼슬길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죠? 재능길에 벼슬길 올라서 제신상렬 제는 오르다. 몸을 어디로 오냐? 상렬에 올렸다. 윗반열 상류에 올렸다. 그래서 깼다. 계급지한 계급의 한계를 깼다. 그래서 형설지공이에요. 여기는 형설지공. 자, 그래서 여기서 석자라든가 이 반자는 이게 그냥 돌이키다라고 했을 때 문맥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돌이켜서 되돌려서 벌 주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가 그대로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러나 그 기법을 알아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제가 몇 번 했죠, 그죠?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한자를 갑골문, 건문, 소전 뭐 이런 걸 보고 한자를 맞춰라 할 때는 그러니까 설문해자가 나오고 설문해자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맹자나 논어나 이런 데에 설명이 나오죠, 그죠? 설문해자 설명은 뭐냐면은 이 종이나 이게 설문해자란 말이 거기 안 적혔는데 아이고. 뭐 예를 들면은 이렇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종 뭐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보면 글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근문이 이렇게 됐고 갑골문이 이렇게 됐고 소전이 이렇게 됐고 지금은 해서가 가장 반듯한 글자체예요. 근데 요건 이제 설문해자 설명인데 오제의 글이다. 종책제기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이 종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패를 따르고 제를 따르라. 그럼 글자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요 종자가 있는 글을 두 개를 모아버리면 돼요. 글자를. 그럼 이거는 종은 요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요렇게 있는데 이거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위에 있다. 책자가 이거 위에 있는 거를 따른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건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오제의 책인데
책이 책상 같은 기물 위에 있음을 따른다. 그리고 높이 어디에 보관, 그것을 높여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걸 보고 종자나 성자가 있는 걸 가지고 그 글자를 부호를 따서 조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맹자나 노는 모든 글을 훤하게 생각나지 않아요. 물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글을 쓰면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설문회자 설명이죠. 그죠? 오제다. 책은 기 위에 놓여있으면 이를 높이고 소중히 여긴 것이다. 예, 각은 이제 누각, 장서인데, 하여튼 그 장소에 보관한다는 의미로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높여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맹자에서는 태갑이 탕의 전형을, 예, 무너뜨리자. 전형은 법도. 태갑이 탕왕의 법도를 무너뜨리자. 이윤이, 예, 그를, 여기 방은 또 유배시키다. 예. 동땅에 유배시켜서 3년, 그냥 3년인데 그냥 3년 머물게 했다는 뜻이에요. 예. 태갑이 은나라 세 번째 임금, 탕왕의 손자, 예, 한데 방탕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유는 어진 재상이에요. 탕의 법도를 어긴 태갑을 바로잡기 위해서 동궁에 유배시켜서 3년, 예, 3년 후에 다시 왕위로 복귀시켰다. 그죠? 그 다음에 글자는 등획물야. 어떤 사물을 나누는 거예요. 등획이라는 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누냐. 요걸 잘 봐야 돼요. 종도, 종패라 그랬죠. 그죠? 종도, 종패라 그랬어요. 설문회자 설명에서 요거만 따면은, 예, 글자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종도, 종패. 그러면은, 요 부호와 요 부호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도자가 옆에 나올 때는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칼도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붙여버리면 글자가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맞추라 할 때, 글씨, 이 서체가 나오고 글자를 맞추라 할 때는 항상 설문회자 설명을 보고 거기에 있는 글을, 대부분 나오는 거는 이게 상형이나 지사보다는 형성과 회자가 많이 나와요. 이게 두 개 부호 이상을 합친 거는 형성이나 회의자죠. 그죠?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회의자예요. 회의 글자예요. 뜻을 두 개의 뜻을 나타내는 부호를 모아서 새로운 뜻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은 사물을 나타내는데 도와 패를 따랐다라는 거는 도와 패의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조합해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중용까지 뭐 우리가 다 알긴 어렵죠. 그죠? 예. 벌가, 기즉, 불은이라. 벌가, 벌은 나무를 자르다, 가는 도끼자루. 도끼자루를 자르고 자르는도다. 그 본보기가, 여기 적은 본보기가 멀지 않다. 그럼 이것만 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시경에서 도끼자루를 깎으려면은, 예, 원래 도끼자루를 깎으려면은 멀리 본을 찾을 필요가 없고, 도끼자루를 그냥 깎고 또 깎되 그 본보기가 멀지 않다. 도끼자루를 깎으려면은 멀리 본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시경에서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예, 가까운 데서 본을 찾아 정하면 된다는 뜻으로 확장돼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혼사는 반드시 부모의 예보에 따라 가까운 곳에 좋은 본보기를 보고 정한다. 도끼자루를 깎되 그 본보기가 멀지 않다. 예. 도끼자루를 만드는데도 그 본보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를 찾을 때는 이게 설문회자인데, 요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요렇게 그림이 된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죠. 그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칼이에요. 칼의 모양이고, 요거는 조개의 모양이고, 예. 이건 뭐냐면은 다 상형자예요. 상형자. 그 이제 상형과 지사에 해당하는 거, 예, 글자를 한 20개 정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3, 4월 달에 이 교육과정 연계해서 그 한자의 짜임할 때 상형, 지사, 글자 소전체가 좀 나갔어요. 자료가. 그래서 그거를 7, 8월 달에 한 번 더 해서 반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상형 지사자를 좀 외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조합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다락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밑줄친 부분에 대하여 구격을 하라. 항상 번역이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러면 번역을 하려면은 예,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앞뒤 맥락이 어떻게 뜻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억니은 한글에 해당하는 한자를 뜻이요. 상선약소 뭐 이거는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휘가 개진하다, 피력하다. 이것도 사실은 몇 번 공부 안 해보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예.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수, 선리. 여기 선자는, 그 다음 선자는, 자, 첫 번째는 최고의 선이죠. 그죠? 두 번째 선자는 잘하다는 데. 뭐뭐를 잘하다. 예, 만물을 이롭게 잘하다. 선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선은, 예, 상선, 최고의 선. 명사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롭게 하다. 잘하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잘하면서, 이롭게 잘하면서도, 예,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처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에 곳에 한다. 갈자는 주격. 그렇기 때문에 기어도, 자, 기자가 가깝다라는 뜻.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예. 기어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돼요. 가깝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지어사, 지 넘어지다. 산에, 이게 어자가 여기서는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피동. 어자가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산에 의해 넘어지지는 않는데 질에 의해 넘어진다. 예, 개미뚝에 의해 넘어진다. 자,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뭐 여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부지피지기. 상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는 것도 그러면은 1승1부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부지기. 상대방도 모르고 또 나도 모르면은 백전백패인데 여기는 매전필패라 그랬죠. 그죠? 싸울 때마다 진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글자를, 예, 개진, 피력, 그 다음 효시, 곡해, 예. 그래서 이런, 최근에는 이번에도 이 어휘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휘를, 교과서에 나오는 일단 어휘부터. 어휘는 우리말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용어를 한자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거를 평소에 좀 해보는 그런 습관도 필요해요. 이거 한자가 뭐지? 내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많이 쓰이는 거 먼저 나와요. 그런 게. 예.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살짝 바꾼 거죠, 그죠? 예. 나는 위자가는 일컫는다도 되고 나는 생각한다도 되고, 예. 나는 말한다도 되고 생각한다는 거. 왕이 만들어지는 게 있다면, 직역하다면 왕이 나타난다면은 반드시 소이 이하에서부터 예. 소이가 사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 소식 200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소식 200 이하부터는 예, 엄하게, 예, 법을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엄격히 뭔가를 억제한 연후에야 사람의 풍속이 점점 조금이나마, 예, 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오늘날 사람의 자제들은 완전히 없다. 구속함이 전혀 없다. 요즘 사람들의 자제들은 구속함이 전혀 없다. 능작 지을 수 있다. 단편 장률은 능히 지을 수 있다.
단편 장률, 예, 짧은 작품이나 긴 율이 있는 작품은 지을 수 있는데 시에 사람들은 논한다. 흡법이라고 한다. 흡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짧은 글이나 긴 시를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논하고 그 다음에 가사라고 칭한다. 훌륭한 선비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단편과 장류를 뭔가 비교가 되겠죠. 단편 장류를 할 수 있으면 흡법이라고 하고 가사라고 칭한다. 그런데 질행선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질행선인의 질박한 행동과 선을 하는 사람들은 즉 천예지, 천하고 천하게 여긴다. 천하고 더럽을 더럽다고 여긴다. 자, 그러면은 단편 장류를 하는 사람 아주 높여주고 행동에 있어서 질박하고 선한 사람은 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풍속에 어찌 불투를 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투는 원래 도둑질하다. 그게 속이다죠. 그죠? 원래는 투가 훔치다. 이런 뜻인데, 어찌 불투를 얻을 수 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은, 풍속이 어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를 타락하다를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풍속을 도둑질한다라는 거죠. 그죠? 풍속이 도둑질된다. 풍속이 타락이 된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록 분명히 안다. 그들이 그렇게 됨을 분명히 알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그런 거 그렇다. 시험에는 이런 거 잘 물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뜻이 그러나도 있고, 그러나 할 때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를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가리킬 때는 대명사예요. 뭐 앞에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올 때는 꼭 그렇다 이렇다를 뭘 가리키는지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를 들어 여차, 이와 같다. 이와 같을 또 이와 같은 게 뭔지 또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가리키는 거. 이 차자가 뭔지, 연이 뭔지, 혹은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다. 설지다 그러면은 그걸 말한다. 또 그것이 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명사죠. 그죠? 이렇게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가 될 때 그 대명사가 뭐를 가리키는지 항상 독해할 때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거 100% 나와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함을 분명하게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연자가 2개 나오지만 앞에 연자는 기연할 때 연자는 대명사고, 그러하다, 이러하다. 그 다음 연자는 접속사예요. 안다. 그러나 생자 불능면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런 풍속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풍속에서 멀어지걸 다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단편 장류를 잘하면은 훌륭한 선비다 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편 장률. 그래서 먼저 오원시 있죠. 그죠? 오원시를 외우게 하는데 편급, 두루두루 어디까지, 여러 대가들의 작품에까지 이렇게 외우게 한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러고 외우게 하고, 불습하게 되면은 취기 하게 된다. 익히지 않으면은 기는 뭐요? 나무라는 거죠. 그죠? 나무람을 취하게 된다. 나무라게 된다는 거죠. 그죠? 비웃음을 받게 된다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여력이 없다. 여력, 향가. 향가한 여력이 없다. 급어, 어디 미치다. 경사에 미칠, 여력과 한가함이 없다는 거죠. 경사에 미친다는 경사를 외우는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책, 뭐와 같은 고문사 같은 역사책이나 여기 약자는 저거네요. 역사책과 고문사네, 그죠? 이 약자가 역사책과 고문사를 보면
그것에서 300편을 인용했다. 300편을, 예, 300편을 인용했는데, 이 300편이라고 나오면 이 300편이 뭐라고요? 300편 그러면은 시경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시경 작품. 그러니까 시경을 논할 때, 시경의 이 독해에 많이 나와요. 그럼 300편이다. 혹은 시다. 시 300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다 이게 시경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시경을 말할 때 시경에 뭐를 말하느냐? 시경은 뭐요? 시경의 내용은 풍도 있고 아도 있고 송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시경에서 풍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풍은 뭐라고 했어요? 민요죠. 그죠? 민요. 그러니까 민요는 뭐요? 사람의 민심을 솔직 반영.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 예, 진실, 뭐 이런 거 드러나죠. 그죠? 예, 민요를. 막 억지로 막 학식을 드러내려고 경륜을 외워서 막 그게 아니라 이런 진솔, 아까 인성, 이런 것이 드러나고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발로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이 치는 거예요. 그 300편은 막불, 부정은 긍정이죠. 그죠? 뭐뭐 하지. 영탄, 영탄, 격절. 영탄하지 않음이 없다. 격절함에. 절은 주로, 진실과 절박함. 이런 걸 절이라 그래요. 진실과 절박함이 흐름에, 그 작품의 흐름에, 격은 뭐, 격도 감격, 하다 있고, 그 다음에 격이, 흐르다. 그것도 있죠. 그죠? 진실, 절박함의 흐름을, 감탄하지 않음이 없다. 300편을 보면은. 혹은 5.7원에 이르러서는 불시해. 예. 불시는 뭐뭐뿐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해. 5.7원시에, 5원시, 7원시에서는 실로 놀랄 뿐만 아니라 더욱 깨닫는다. 시도가 점점 위해짐을 깨닫는다. 위는 뭐야? 위는 위가 아니고 와네. 그죠? 거짓말.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놨어요. 300편하고, 그 다음에 5.7원. 5원, 7원 시는, 형식을 따진다는 거죠. 그죠? 시 300편은 격절함을, 예,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은 5, 7원에 미쳐서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불시 뭐뭐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깨닫는데, 시의 도가 점점 와해짐을, 거짓으로 가고 있음을, 예, 점점 깨닫는다. 시도가, 그러면 경륜만 중시하고, 인성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 결핍된 그런 것, 예, 그런 시대의 풍속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죠? 예, 이익. 조선 후기의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예, 기출변형인데, 기억니언의 의미를 주석의 의가에 서술하시오. 기억니언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건 뭐 주석이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도. 공자께서 말씀하신 시기소이, 그 하는 바를 보며, 여기서 이자가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죠? 이자가 뭐뭐 하다. 예, 그 하는 바를 보며, 그 다음에 관기소유, 말미암는 바를 보며, 말미암다, 따르는 바, 행하는 바, 따르는 바를 보며, 따르는 바를 관찰하며, 그러니까 시보다는 관이 더 자세하고, 관보다는 찰이 더 세밀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안, 편안해하는 바를, 즐거워하는 바를 본다면은, 사람이 어찌 속이겠는가? 사람들이 어찌 자신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 속을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여기서 어는 어찌고 수는, 예, 숨기다, 속이다.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이는 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는 하는 것이다. 아까 소위에서 이는 하는 거지. 하는 바를 한다.
그 다음에 선을 하는 자는 군자가 된다. 악을 하는 자는 소인이 된다. 본다라는 것은 시보다 위상이, 자세함이 있는 것이다. 유는 따름이다. 일이 비록 선하지만 뜻이 따르는 마음이 따르는 바가 불선함이 있으면은 군자라고 될 수가 없다. 찰은 더 자세하다. 찰은 더 자세한 것이다. 자세함을 더하는 것이다. 찰은. 안은 소락, 절거하는 바이다. 비록 착함을 따르지만 마음이 절거하는 바가 이곳에 없으면은, 마음이 절거하는 바 이곳에 없으면은 거짓일 뿐이다. 어찌 오랫동안 변하지 않겠는가? 어는 어찌고 수는 숨기는 것이다. 중언이 말을 반복하면서 깊이 밝히는 것이다. 거듭 말을 하면서 깊이 밝힌 것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말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말을 들을 줄 알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말을 할 줄 알기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말을 할 줄 알고 궁리를 할 수 있으면은 궁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이러한 것으로서 사람을 살펴서 성인과 같다. 자기 자신에 있어서 지연과 궁리를 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으로서 사람을 살피니 성인과 같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말을 알아듣고도 되고 말을 할 줄 안다라고도 되고 이치를 끝까지 탐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으로서 남을 관찰하기를 하면 성인과 같이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